그 다음 주에 저는 이런 게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보수 붕괴에 아까 그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들어봐도 중도는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보수가 어디로도 움직이느냐 요게 아마 관전 포인트로 보여지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국민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악재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정감사가 이제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추석 그렇죠. 지나고 나서 이게 아마 이 정부의 아주 어려운 가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대표님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될 거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나왔거든요. 예. 한번 방금 소개 좀 말씀하신 해주시죠. 그 흐름 중에 하나는 이재명, 한동훈 여기 보시면 새롭게 김문수가 등장했습니다. 오, 김문수 예, 노동부 장관. 이거 재미있죠? 예.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이가 없는데요. 어머. 처음 등장했는데 2%로 뻑하고 등장했어요. 이야, 갑자기 떴네요. 예, 떴죠. 자, 그에 비하면 예. 이재명, 한동훈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 한동훈, 어허. 한동훈, 이재명. 자, 이재명 26으로 지난 달보다 4% 포인트 뛰었습니다. 예. 한동훈 19에서 14로 5%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와. 두 사람의 격차가 3% 포인트였다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대비 무려 12% 포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제가 방금 그 질문에 요걸 소개시켜드린 어허.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는 이와 같이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김문수처럼 강경 발언을 하는 분이 이렇게 2%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 예. 그럼 보수 성향 그 정치인들이 좀 돋보이기 위해서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경 발언을 계속할 거다. 튀는 발언을 하겠군요. 그렇죠. 이렇게 어허. 말을 난 일부이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다는 아니고 일부가 좋아할 그 발언을 계속하시면은 예. 중도나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도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또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많이 떨어져 나갈 텐데 예. 문제는 지표에서 이렇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은 센 발언을 하면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뜨는구나.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뜨려고 센 그러죠. 발언을 할 수 있죠. 센 발언 경쟁. 그렇죠. 아하. 중도 성향이신 분들 또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주 한쪽 얘기만 한다. 그렇게 야.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바람 불어오면서 예. 그렇죠. 더 악재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민생행보를 강화할 확률이 있죠. 그 야당의 꽃이잖아요. 그렇죠. 국정감사가. 야당은 뭡니까? 또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하고 예.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와중에 요 흐름이 공고히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으로는 더 몰릴 확률이 있다. 그럼 중도도 이재명 대표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갈 높아진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 아하. 여기 보시면은 강경 발언하는 보수 오. 정치인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야, 여기 이제 하나의 주요 포인트로 이걸 좀 요새 올라왔고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세훈 대권론에 뭐 대해서 갑자기 어허. 대형 태극기 개항대를 만든다고 하질 뭐 않나. 한강에 뭐 버스 만든다. 나름 또 센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센 발언 좀 하죠.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전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여당 지도자면서 사실상 미래 권력으로 지금 주목을 받는데 한동훈도 떨어지고 있고 구권력이라고 하는 윤석열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둘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는데 커플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커플링인데 예. 사실상 검사 권력의 추락 아니겠습니까? 요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네. 자신은 권력, 사적 인간관계보다 국민을 선택하겠다. 그런 말 했죠.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예. 뭐 대통령과 뭔가 차별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정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대통령한테는 약만 올리고 약 올려요? 약을 올리고 오. 국민들한테는 나 했습니다. 저 차별화 했습니다. 이렇게 생색만 자랑하듯이 생색만 내고 실제적으로는 결과물을 낼 때는 나는 얘기했고 뭐 한 게 책임이 없고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십시오. 약간 그러한 태도가 많아요.
항상. 요거 제가 공감되는 게 예. 의대 정원 문제도 한동훈 대표가 사회수석에게 유예하라고 재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수석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여기 지금 그런 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 아닌가? 한동훈식 정치의 문제점은 아하. 뭐냐면요, 좀 야비한 게 있어요. 아이고 예. 이 뭐냐면은 그 점정식 예. 정책위 의장도 뭔가 좀 경질을 할 때 예. 좀 어른이고 다선 의원님이 이렇게 불러서 아니면 한번 찾아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만저만 하니 좀 자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막 저열하게 언론 플레이를 해요. 아이 왜 안 나가냐, 왜 열흘 사표 안 동안 쓰냐. 그렇게 예. 했죠. 예. 그리고 뭐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도 그래요. 총리랑 얘기하고 머리를 이렇게 했으면은 예. 뭔가 좀 노력을 해서 예. 정말 바꾸게 노력을 해야지. 예. 그거 얘기하고 나서 낼름 가가지고 또 아하. 익명으로 언론 플레이는. 아. 그러니까 자꾸 이게 대통령실에서도 얄미운 겁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사람이 떠나가죠. 대통령실도 또 익명 언론 플레이를 해요.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어허.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짓을 막 합니다. 예. 저는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부대표님께 요거 마지막으로 여쭙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한동훈 대표 가장 큰 숙제가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지금 뭐 발의를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밥이 뜸들이다가 타겠다. 이래서 민주당에서 발의를 또 해줬는데 또 지금 여당 야당 바뀐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자꾸 야당처럼 그 안에 대해서 내지도 않고 비판만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현상, 하락세 요거 좀 어떻게 앞으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한동훈 대표가 그 인내심의 한계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뭐 지도자로서 이 민심을 안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도 요 지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갤럽에서 예. 나온 건데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이번 확대는 잘한 일이 56이에요. 잘했다가 56. 예. 확대는. 근데 여기 보시면 내년에 기발표 입시 요강 따르되 내후년에 유예하고 증원 규모 재논의. 이거의 찬성이 48로서 절반입니다. 예. 그리고 걱정된다 79. 오호. 내가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79예요. 야. 지금 이런 것들을 여당에서는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만약에 스스로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여론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예. 현재 권력이야 사실은 그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번 선거에서 출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여론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폴더 인사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때가 오기는 올 거다. 오긴 온다. 이제 허리를 꼿꼿이 세울 거다. 아하. 폴더 인사 못하고. 언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참 뭐 미래 지도자 조사까지 또 이렇게 다 소개를 해 주셨고요. 예. 오늘 신인규 핫스팟 처음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